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한양대학교 이기장 총장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아마 방송이 나가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니까 참 훌륭하시다. 사회적으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 따뜻하시다. 그리고 굉장히 석학이신 것 같다. 진짜 석학이십니다. 이런 쪽의 반응들이 있으신데요. 어렵게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총장님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찍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시죠.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두 번의 영광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대학의 노력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나, 그리고 그것이 대학의 노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국가에 어떻게 성장 동력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것도 좀 상당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AI X 총장 인증제. 네. 이거 좀 뭔지 좀 굉장히 뜨거우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신선했는데 지금은 네네. 아마 많은 대학에서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 AI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뭐 특별한 용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A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AI 교과목,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 머신러닝 아니면 파이썬과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네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 과목에 한번 적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AI 플러스 X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X는 한번 응용해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과목 플러스 그다음에 응용 과목을 하게 됐을 때 그 네. 대학에서 인증제를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네. 교육이 단순하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흥미있는 과목, 혹은 자기 전공 과목에 AI 관련된 교과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학교에서는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총장님께서는 A카에 대해서도 운영 전략이라든가 또 네. 중점사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본교 이상으로 힘을 보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대학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네네. 지난 15년간 등록금도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특히 사립대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기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과연 대학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제한된 한정된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저는 에리카에 투자하는 것이 같은 액수를 투자하더라도 네네. 서울 캠퍼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리카를 특별히 뭐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야 뭐 에리카 총장이기도 하고 서울 총장이기도 하고 다 똑같은 자식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훨씬 더 효과가 낼 수 있는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에리카 하면 한류를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네. 어떤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에리카는 산학협력 중심 대학입니다. 네네네.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앞에 하나를 더 붙여서 세계적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네네. 세계적인 산학협력 중점대학이다, 중심대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가 에리카 캠퍼스의 먹거리였다라고 이야기했고 네네. 굉장히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네네. 자, 이제는 에리카를 발전시키기 위해 두 번째 동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산학협력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많은 대학도 이제 따라오고 있고 또 그 네네. 격차가 거의 미미하고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전체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에리카의 또 다른 우리가 동력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요
춤 잘 추는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노래 잘 부르는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테크놀로지도 발전해가지고 이거 얼마든지 다 우리가 할 일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네네네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 그래도 그 게임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로 잘 구현한다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야지 재미있는 그 게임이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양대학교에는 문화 콘텐츠 학과가 에리카에 있습니다. 네. 거기 출신들이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리카 캠퍼스에는요 서울에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 무용이 있습니다. 실용 음악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당연히 있죠. 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네. 야, 여기가 바로 우리 제2의 동력을 하나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곳이구나. 네, 그것이 저는 K컬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우리 에리카 캠퍼스의 제2 동력은 K컬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갖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해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우연한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네네. 잼버리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여러 대학으로 분산시켰는데 우리 에리카 캠퍼스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네네. 얘네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켜줄까 해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K컬처, 뭐 댄스, 무슨 음악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참석했던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에리카로 또 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이것을 한번 조금 본격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뉴욕에 가면은 네네. 우드스탁이라는 데가 예, 있습니다. 예, 예. 락 페스티벌 예.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참여한 본 적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네네. 우리 K컬처 페스티벌을 안산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 우리 좋습니다. 에리카 캠퍼스에서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에리카 캠퍼스에서 제2의 동력으로 K컬처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변화가 네. 좀 잘 준비되어 있으시고 어떤 포인트를 잘 집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또 지역 협력을 잘 하시는 이런 느낌을 좀 총장님께서 봤는데요. 한양대 병원을 그쪽에 한다면서 기대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지역에서 보면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네. 저는 100% 동의하고 양질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대학이 갖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또 책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리카 캠퍼스에 지금 혁신파크라고 한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네네. 5만 6천 평의 혁신파크 단지가 크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완성이 거의 다 돼가고 그 1단계 안에는 어느 것이 들어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테그리스가 지금 거의 올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네, 거의 네. 이번에 거의 완공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지금 하는 그 분야는 제가 바이오 특화 단지로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에리카 캠퍼스에는 약학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춤 의학 연구소라고 하는 큰 연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 한양대학교 안산병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연구적인 측면에서 시너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병원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와 공동으로 예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가지고 언젠가는 정말 양질의 그러한 의료원을 저는 에리카에다가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대 하면 창업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과 기술 네네. 이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학이 네네. 다른 대학하고는 뭐 비교 불가일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각종 대학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모 일간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학 평가에 보면은 학생 창업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도적 1위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압도적인 일인데 서울 캠퍼스가 1위고 네네. 에리카 캠퍼스는 2위입니다. 네네네. 또 어떨 때는 에리카 캠퍼스가 1위일 때도 있고 서울 캠퍼스가 2위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캠퍼스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기술 이전 수입 부분도 그렇습니다. 네네. 기술 이전 수입도 우리 대학이 1년에 한 100억 조금 안 되게 기술 이전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맞네요. 굉장히 네, 많은 맞네요. 겁니다. 예. 그런데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 정말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처음으로 280억의 기술 이전 성과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280억이요? 네. 예. 단일 대학에서는 뭐 비교 불가일 정도로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창업이나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이 압도적인 이유가 뭘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뭘까? 저는 이거는 우리 대학이 193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립공과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학풍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실용학풍이었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요. 네네. 실용학품은 무엇일까? 저는 현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졸업생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재미있는 듣고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네. 그 중동을 방문해가지고 네네.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자네는 어느 대학 나왔나? 한양대학 나왔습니다. 자네는 어느 대학 나왔나? 한양대학 그 유명한 일화죠. 네네. 도대체 서울대학 출신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 한양대학교 졸업생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그게 무엇이냐? 결국 우리 한양대학교 졸업생들은 실용학풍의 그러한 정신으로 현장 중심에 있었다. 그러한 정신이 지금의 창업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여러 가지 최초가 많은데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계속 최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9년도에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최초로 창업지원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창업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비 창업자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그러한 과정을 굉장히 고도화한 채로 우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또 더 임팩트가 있기 위해서는 교원 창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네. 교원 창업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 사업화 센터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는 창업을 위해서는 교원들 중심으로 네네. 기술 사업화 센터에서 우리가 교수들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들 그 창업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그 스탠포드도 네, 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추세니까 그게 좀 화제를 몰고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총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교수님들이 사실 연구는 잘하시지만은 네네네. 그것을 사업화하는 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멘토나 그 상담하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행히 우리 대학교에는 이러한 창업지원단이라든지 기술사업화센터에 네네. 한 100여 명의 그 멘토단이 있습니다. 주로 변호사, 네네. 회계사, 네네. 아니면은 변리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중심이 돼가지고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교수님들이 문의할 때 도움을 주지 마시고 직접 한번 찾아가 보셔라. 찾아가서 연구실 문 두들겨 가지고 어떤 거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기술을 우리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누가 연구하느냐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셔가지고 매칭하는 역할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수 창업에 대한
그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몇 가지 그 대표적인 네.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하는 목표가 있는데 대학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삶의 목표가 없어져가지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아이들한테 꼭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도전하려고 하는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방황하는 아이들한테 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창업에 관심을 좀 갖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첫 번째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끼리 네, 네. 저희들이 창업 동아리를 또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 아, 세 명 네. 정도가 네네.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창업 동아리를 만들게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창업 동아리 처음엔 아이디어 차원이 되겠죠. 네네. 그럼 우리 창업지원단에서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조금 더 디벨롭 시키기도 하고 네. 시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종의 네. 준비 과정이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창업 경진대회 한번 나가봐라. 네네. 교내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으니까는 한번 창업 경진대회 나가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피드백이 이것이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학생들이 이렇게 창업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120팀 정도의 창업 동아리가 우리 대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중에서 많네요. 네. 30%가 창업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또한 창업을 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또 더 이제 디벨롭 시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창업 동아리 활동도 끝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났을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창업 실전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이건 졸업생 창업자들을 위한 15주짜리 프로그램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이론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밀착해서 코칭 그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총 1,100명이 우리 한양대학교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서 571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네네. 매출이 3,500억입니다. 전체 합쳐서. 네. 네. 그리고 네. 투자 유치가 3,300억입니다. 아.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이건 학생들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신입생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금이라든가 받는 기업이 성공해서 네. 이미 뭐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본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꽤 있었거든요. 네. 네. 다른 또 이렇게 소개해 줄 만한 총장님이 소개해 줄 만한 한두 개 기업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 기업이 많는데요. 학생 창업부터 한번 이야기하면 유명한 닥터나우가 있습니다. 아, 예. 비대면 거기요. 치료로. 예. 우리 이 친구는 의과대학 116학번입니다. 아. 근데 네. 의대를 다 졸업을 안 하셨대요. 졸업 안 했습니다. 휴학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 뭐 부동의 1위에 예. 비대면 예, 치료, 맞습니다. 비대면 진료, 유명하죠. 그다음에 네네. 약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장지호 대표가 우리 창업 동아리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대학 지원으로 네네. 법인도 설립했고 또 지식재산권도 우리가 출원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사업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투자 유치를 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의과대학 들어오는 학생들은 정말 전국에서 탑에 속하는 학생들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목표가 거의 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저는 장지호 대표가 굉장히 다른 롤 모델이었다라고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꼭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의과학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또 다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학생 창업의 혁신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면은요. 메스프레소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메스는 매스 수학인데 네네. 그 프레소
에스프레소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은 네네. 퀀다, 네네. 퀀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네. 퀀다는 Q&A를 그냥 풀어서 합쳐서 쓰면 퀀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네네. 이건 놀랄만한 기업입니다. 네. 지금요. 이 기업은 우리 대학교의 융합전자공학부 11학번 네. 이종훈 대표가 만든 기업이 됩니다. 네네. 네. 이것은 AI 기반으로 해가지고서요. 어떠한 수학 문제를 내면은 그것을 풀이를 해주는 서비스가 되어집니다. 이종훈 대표는 이거를 만들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7개의 SDG 중에서 네 번째 뭐냐면 교육 평등입니다. 아. 네. 우리가 요즘에 그 어떠한 그 교육에 있어서 네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것이 처음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것이 어느 정도로 성공한 것이냐 하면은 지난해까지 네네. 1,500억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아, 네. 누적 이용객이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이요. 9천만 명. 전 세계 8개국에서 지금 네네. 쓰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적 검색이 60억 회입니다. 60억 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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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00만 명의 학생이 매월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기업이 되시고 아까도 말씀하지만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평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목적의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학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창업했는데요. 한양대학교 새롭게 또 가장 힘주어고 총장님이 힘주어는 교원 창업과 관련된 성공 기업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창업과 관련돼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느 분을 소개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우리 그 생명공학과의 예. 윤채옥 교수, 여자 교수님이죠? 여자 교수님이요. 진 네네. 메디슨 아시죠? 예. 진 메디슨, 예. 진 아, 메디슨, 거기 있습니까? 네네. 진 메디슨 윤채옥 교수는 우리 생명공학과 네네. 교수신데 네네. 최근에 한국기술혁신학회에서 2023년도 네. 기술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유명하시죠. 네네. 제가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는 뭐 항암 바이러스 전문 기업이고 특히 암 재발 방지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전이암 치료에 대한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500억 투자 유치했고 올해 IPO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기업도 아마 성공하면 지난번에도 제 사무실에 놀러 오셨었는데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네네. 이렇게 실험실 창업이 성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 신동욱 교수님이라고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네. 솔리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그걸 창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전고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아주, 지금은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것인데 그래서 그 동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액체 전해질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어 가지고서 이게 고체 네. 전해질로 돼 있어 가지고서 앞으로 그 성과가 무궁무진할 거다라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현재는 5년 내에 한 1,200 정도의 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는 네. 그 실험실 창업의 성공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실험실 창업이라는 게 뭔지 좀 네. 약간 좀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네. 실험실 창업은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창업을 할 때 네네네.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역시 인력과 저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교수님은 그 아래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박사 학생도 있고 석사 학생들도 네네네. 있고 포스닥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갖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창업하는데 훨씬 앞장서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험실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뭐 엑시트를 한다든지 상장시켰을 때는 일정 부분을 학교하고 그 결과를 또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세 합니까? 그럼요.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성공 사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대 4로 이렇게 나누고는 있는데 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을 조금 더 인커리지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교수님에 유리하게 저희들이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시간 이렇게 해드려도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보시면서 총장님이 좀 이렇게 직접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대학, 특별히 한양대학이 우리 국가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조직이 다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웨어가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soulware라고 이야기합니다. soulware. 영어 사전에 보면은 soulware를 peopleware라는 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람입니다.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러스 soulware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입니다.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울웨어를 정말로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은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인재의 근본적 이렇게 변화다 하는 이런 측면에 많이 마지막 번에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2주간에 걸친 한양대학교 이정 총장님과의 인터뷰, 이게 비단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 여기에 교육과 그다음에 정치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문제에서 많은 해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제 마무리 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늘 다 못다한 얘기를 이정 총장님과 다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들어보는 계기를 좀 하고, 비단 이정 총장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교 총장님도 경우에 따라서 불만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총장님들 좀 모시면서 이 방송을 좀 이렇게 좀 넓게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